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just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and now I'm trying to get back.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어제 이제 단서를 주는 문제를 했으면 이제 오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복합 구조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 했던 것처럼 단서를 딱 주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야? please 뒤에 동사 원형 뭐야? 그 다음에 be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야? have 뒷자리에 동사 원형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얘는 일단은 애가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문장 전체를 볼 필요 없이 얘를 통해서 유출을 해서 바로 풀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해야 될 게 복합구조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이 문제가 동사 형태 찾기 문제인지 아니면 준동사 문제인지 단서를 안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합구조 문제, 동사 형태 찾기 문제에 보기 깔리는 것들이 동사만 깔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깔리고, 이런 것과 이런 거 내지는 이런 것들, 수구리에서 들어가. 다 보여. 응? 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막 보기에 has pp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will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깔린단 말이야. 지금 내가 적은 것 중에 동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동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 볼 수 있겠어? 3개? 뭐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 붙이면 몇 번이야? 3, 4, 5 맞죠? 3, 4, 5 특히나 두 놈은 완전히 동사가 아니고 한 놈은 동사일 수도 있는 건 뭐야? 몇 번이야? 4번의 ed 4번의 ed는 동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우리 부인이 내가 잘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제 손톱을 깎았는데 뭘 지지도 못하게 깎아가지고 시키지 않은 짓은 안 해야지. 뭐 아파 죽겠다 지금. 결혼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이 사랑이 안 식어. 날 좀 놔줬으면 좋겠어 이제. 자, 이런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내 말에 충격받았냐? 결혼의 현실을 네가 직접 봐야 돼. 아, 맞네요. 자, 갑자기 당황했다네. 자, 요렇게 보기가 깔려 있을 때 이 복합구조 문제에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은 뭐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 푸는 순서를 잘 기억해. 동사가 이렇게 잡다하게 섞여 있는데 이놈하고 이놈은 동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특히나 이놈하고 이놈은 완전히 동사가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보기에 요렇게 4개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4개가 나와 있을 때 요 세 놈은 동사가 이놈은 동사가 아니고 요 세 놈은 동사가 이놈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3대1이라고 해서 무조건 ing나 투부정사 같은 것이 오답인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투부정사 ing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났습니다. 만약에 he is accustomed to 하고 빈칸 her complaints 이렇게 나오고 ABCD 보기가 쫙 깔리는데 he hearing 다음에 heard 이런 식으로 문제가 깔리면 보기만 딱 보면 동사 아니고 이 탈락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be accustomed to 뒤에는 이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ing가 답이란 말이야. 이 답은 hearing이 답인 경우도 있어요. 보기에 3대1로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3명이 이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문제를 풀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문장 안에 동사 개수와 접속사 개수를 확인해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빈칸이 문제에 주어진 여기 빈칸이 동사 자리일까 아니면 동사가 아닌 준동사 자리인가.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뭘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빈칸하고 블라블라 마침표가 있는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영어 문법에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적어도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집합이잖아. 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반드시 들어간다. 하지만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있죠. 명령문에서 주어 생략되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어 개수, 동사 개수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동사는 생략이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마침표가 하나 찍혔다는 소리는 미니멈 최소 동사는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의 문장이라는 소리는 적어도 동사가 한 개는 있어야 돼요.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영어 문장에 동사가 한 개만 있을 수 있나? 늘어날 수도 있죠. 주어 동사에다가 주어 동사 절을 또 붙일 수도 있단 말이야. 문장에서 동사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 누구를 활용하면? 접속사 활용하면. 그래서 왜 뜨뜻거리냐?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스캔을 쫙 해서 동사 개수와 접속사 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동사 수와 접속사 수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 하면 영어 문장에서는 접속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접속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만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는 있어야 된다고 시작을 할 때 한 개는 있어야 돼. 그래서 접속사가 아예 없다라는 소리는 기본 동사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고요. 접속사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동사를 한 개씩 더 집어넣겠다는 소리라서 접속사 개수가 한 개면 동사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접속사 개수가 2개면 동사는 3개. 이렇게 되죠. 근데 토익에서 2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문 구조가 나왔을 때 접속사를 2개 이상 써가지고 복잡한 구조로 동사 3개, 4개를 집어넣는 그런 문장은 잘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동사 접속사가 한 개 있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동사 개수를 유추를 해낼 때 활용하는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생긴 것들이 접속사예요? 아는 접속사, 사실 우리는 지난달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접속사를 이미 뗀 상황이니까 접속사의 종류가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있죠. 그죠? 뭐 등위 접속사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등위 접속사가 항상 접속사로 쓰이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거 어떤 거야? 명접의 종류 뭐 있어? 명접의 종류. that, if 말고는 전부 다 뭐로 생겼게? that, if, how 말고는 전부 다 의문사 WH로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명사절 접속사들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 접속사는 뭐 빼고? that 빼고, 역시나 that 빼고 나머지 that하고 how 빼고 전부 다 뭐로 시작해요? WH로 시작을 합니다. 관건은 무슨 접속사의 종류가 더럽게 많다는 거?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더럽게 많다는 거예요. 전접부 공부하면서 접속사 좀 외웠어, 부접? 자, 지금 내가 부사절 접속사 아는 거 있으면은 거기 백지에다가 10개만 한번 적어봐. 만약에 그걸 고민 없이 살살살살 적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800원 무조건 보장한다. 적어봐. 지금 시간을 1분 주겠어. 아저씨 뭐해? 백지가 없어? 넌 유예를 주겠어. 너는 요래. 왜? 안 배웠잖아. 쭉 적어봐요. 일요일날 시험 치고 오면서 기분 별로 안 좋았죠? 그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접속사 10개를 못 적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건 해야 돼. 부사절 접속사 종류 뭐 있어? 이렇게 내가 칠판에 적는데 내가 10개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개쪽인 거지. 자, 외울 때 카테고리를 분류해. 부사절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안에서 시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조건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이유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목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결과를 나타내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기 전에. 내가 뭐뭐 한 후에 할 때 while 나온 거 들었디?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은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반면에도 있죠.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할 때까지 전치사로 쓰이고 접사서로 쓰여?
until 이런 거 있죠. 조건은요. 만약 뭐뭐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네가 날 사랑하기만 한다면, 뭐뭐 하기만 한다면, as long as 뭐 많은 경우에 대비해서 in case 그 심지어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뭐 given 이라는 애가 나오거나 considering 이라는 이런 애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if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는 provided that 이런 애들까지 다 정리가 돼야지 일단 여러분들이 전적부를 웃으면서 풀 수 있어.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10개가 넘잖아. 이유 뭐 있어? 베니스 해봐. because as now that in that since는 이유로도 붙고 어디로도 붙을 수 있다고? 시간으로도 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은 so 뭐하기 위해서 so that 하나 더 있잖아. 무슨 that? in order that도 있어요. 결과는 떨어진 so that 뭐뭐에서 따라서 뭐뭐 하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온다 이거. 앞에 so가 있잖아. so 형용사 that 뭐뭐 하면 매우 뭐뭐에서 따라서 뭐뭐 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저거는 이놈들이 기본적으로 부사절 접속사들이고 문장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얘네들에 딸려 나오는 동사 하나와 원래 있어야 되는 주절의 동사가 하나 있어서 총 2개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왜 찌질한 예문을 맞은지 모르겠네. 무슨 뜻이에요? If you hate me, I won't call you again. 네가 나 싫으면 나 이제 전화 안 할게. 맞죠? 그 지금 if라는 부사절 접사가 있으니까 if 뒤에 주어 동사 콤마 하나 나왔고 콤마라고 하는 건 문장의 종결이 아니라 문장에서 한번 쉬고 갑시다. 의무가 아니에요. 안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됩니다. 여기서 부사절을 잘라주겠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여기 동사가 누구예요? will Korea, will not Korea. 예, 부정어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동사가 2개가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hate가 맞느냐 아니면 to hate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 자리는 접속사가 하나 있으니까 동사 2개가 와야 되는데 주어진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빈칸이 있으니까 동사 자리라서 hate가 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이 지금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확인하는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상황이 이제 종결이 되고 나면 일단 접속사부터 적을 수 있는지 봐. 다 지금 영어 공부가 왜 힘드냐 하면 복합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동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접속사 개념을 끄집어내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러분들은 접속사를 미리 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접속사 속아내는 그 연습은 됐다는 소리니까 그건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싶지만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 준동사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 게 판명이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동사가 여러 개 깔려 있으면 동사의 모양이 36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동사의 수에 의해서 단복수가 나뉘어지고 태에 의해서 능수동이 나뉘어지고 시제에 의해서 12가지 시제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자, 수일치를 확인하고요. 수일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수일치라고 하는 건 영어 품사 중에 수를 갖고 있는 게 뭐 있나? 단수와 복수라는 말을 쓰는 품사가 뭐 있어요? 형용사 단복수 있어? 부사 단복수 있어? 없죠? 명사는 단복수 있어? 동사는 단복수가 있죠? 왜 명사하고 동사는 단복수가 있을까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수를 일치시키는 건 누구랑 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주어라고 하는 건 동작의 주체를 말하는 거고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동작을 말하죠. 그때 뭔가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면 동작도 하나여야 된다는 이론이고 마시고 있는 사람이 둘이면 그 동작도 2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라서 수일치를 하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오는 품사가 명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실제로 영어에서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고 그러죠. P라고 하는 predicative라고 주어 서술어라고 부르거든. 서술어 자리에 들어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실제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어 동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술어가 올 자리니까.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품사는 명사가 들어가고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명사와 그리고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는 수가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확인하라고 하는 건 빈칸에 이렇게 동사가 4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가 has, pp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애시당초 보기에 이렇게 4개가 깔려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수일치로 넘어가면 돼. 그랬을 때 주어 자리에 여기 있는 명사가 s가 달려있다. 이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이렇게 나오면 단수야. 불가산 이건 단수건 일단 단수 취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단수야 복수야? 동사는 s가 안 붙으면 단수일까 복수일까? 반대해야 돼. 명사는 단수가 s가 없으면 단수고요. 동사는 s가 있어야지 단수입니다. 명사는 s가 있어야 단수고 복수고, 동사는 s가 없어야 복수입니다. 둘 다 s가 있거나 둘 다 s가 없으면 수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일치를 먼저 비교를 하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s 달린 명사를 줬으면 일단 누구는 탈락시켜야 돼. 단수는 탈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단수가 몇 번이야 ABCD 중에서? 2번이랑 4번 맞죠? 그 수일치를 볼 때 내가 수일치 확인할 때 뭐만 가지고 보라 그랬냐 하면, 자, 동사하고 주어의 수일치라고 하는 건 주어의 유무야, 주어의 형태야. 주어의 형태를 가지고 보라는 건데, 근데 이제 동사 자리에 빈칸이 이렇게 ABCD에 깔릴 수 있는 게 한 글자짜리 동사, 두 글자짜리 동사, 세 글자짜리 동사, 네 글자짜리 동사까지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때 수일치를 확인하라고 했을 때 내가 주어를 찾아서 명사가 S를 달고 이렇게 왔어. 그러면 동사, 여기 들어갈 동사를 수일치를 확인할 때 전체를 다 봐? 아니면 특정 하나만 보면 돼? 누구로 보라 그랬어요? 첫 글자. 동사는 길이가 어떻게 되건 첫 글자가 수를 나타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 글자짜리 동사를 써요. 단수야 복수야?를 보려면 뭐만 보면 돼? has만 보면 돼. has에 s가 달려있죠. s가 달려있으면 첫 글자만 s가 달려있으면 동사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가지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첫 글자가 s가 달린 동사. 그러면은 is가 단수야 복수야? has는 단수. do야 does야 단수는? do가 단수야 does가 단수야? does. like가 단수야 likes가 단수야? likes가 단수죠. 이렇게 첫 글자가 s가 붙어있는 게 튀어나오면 요건 단수라고 보면 되고요. s가 없으면 복수가 되겠죠. 근데 수일치를 확인할 때 수일치가 적용되지 않는, 무조건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일치 확인 여부에서는 통과가 되는 시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여기에 첫 글자가 will로 시작을 하거나, 첫 글자가 had로 시작을 하거나, 첫 글자가 바로 ed로 시작하는 요 세 가지는 수일치에서는 열애입니다. 열애라는 말은 일단은 무사 통과라는 소리야. 그럼 내가 수일치 개념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 냈을 때 수일치만 확인했을 때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이 지금 6개 전부 다 동사인 건 알죠? 6개 다 동사니까 동사 자리는 확실하고 그러면 주어를 찾아. students야 number야.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이거 전면구로 묶어버리고 이거 주어로 봐버리면 단수로 보는 거고 number of를 만약에 이거 동의어 누구로 바꾸면 many로 바꿀 수 있으면 절대로 주어를 안 두거든요. many students야. 누가 주어야? students가 주어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면 첫 글자만 봐. 일단은 수일치 열회 1, 2, 3, 4, 5, 6번 중에 수일치 재배 첫 번째 누구야? had 수일치 재배입니다. 두 번째 또 will 맞죠? 또 came 과거잖아요. 얘는 수일치에서 일단 제외되는 것이고 그리고 have는 복수 맞아? 예, 통과. 얘는 단수 탈락. 얘는 복수 맞아? 통과. 그럼 수에서는 하나밖에 지금 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일치라고 하는 건 딱 첫 글자, 동사의 첫 글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고 주어를 찾아서 확인을 했을 때 일단 열애되는 거 이놈들은 스킵을 해버리고 단복수의 개념만 따지시면 돼요. 미래나 과거는 수일치 적용이 안 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일치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태를 확인해야 되죠. 태는 무슨 태모스태 있어? 능수동태 있다 그랬죠. 세 번째 태를 확인합니다. 태라고 하는 건 능동의 태와 수동의 태가 있어. 워낙에는 능동 수동을 되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거라서 사실 막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푸는 건 아니라서 내가 막 참 강사로서의 토익 강사가 진짜 딜레마가 좀 많아요. 본질을 좀 알려주고 싶으면은 애들이 본질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를 못 풀고 또 너무 내가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지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가 조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일단은 서로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중첩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점수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점수를 원하잖아. 그지? 이거 공식이나 외워. 예. 능동태, 수동태야. 능동태 모양 어떤 거야? 어제 했던 기억나요? 능동태 모양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수동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돼요. 동사 태를 확인을 할 때 일단 능수동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썼을 때 실제로 동사 하나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뭔 뜻이겠노?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인 셈이 될 거다예요. 예, 해결되어지고 있는 중인 셈이 될 겁니다예요. 안 써요. 안 쓰면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고 욕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태를 읽을 수 있냐. 능이야 수야? 능이야 수야? 능이야 수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제 하루 푹 쉬신 아저씨 읽을 수 있겠냐? 나 다른 거 적는다잉. 능이야 수야? 확실해? 수동태 읽을 때 수는 뭐 가지고 읽으라 그랬어요? 수 앞에 첫 글자. 태는 뒤에 두 글자야. 두 글자. 태는 능동태 수동태라고 했을 때 능동태의 정의는 수동이 아닌 것. 이게 능동이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끝에 두 글자를 보는 거야. 끝에 두 글자. 수동태는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네 글자짜리가 나왔을 때 끝에 두 글자만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라서 요렇게 이건 한 글자밖에 없잖아. 그 말이 뭔 뜻이요? 수동태 정의 첫 번째 한 글자짜리 수동태 있다 없다? 한 글자짜리 수동태 없어. 두 번째 끝에 두 글자를 봤는데 끝이 뭐로 끝난다? ed로 끝난다. ed. 근데 꼭 pp라고 하는 것이 ed로 안 끝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written 이런 것들은. 그래서 ed를 내가 pp라고 구현해 놓을게요. 이렇게 끝이 ed로 끝난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ing로 끝나는 수동은 있다 없다? 예, ing나 동사 원형으로 끝나는 수동은 없다. 세 번째 ed 앞자리가 뭐가 와야 된다? pp, ed 앞이 비동사가 와야 됩니다. 비동사의 종류가 뭐라 그랬어?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 이렇게 왔을 때 이 자리에는 ed가 들어가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b가 들어간다고. 그 b의 종류가 뭐 있어? 노래 부르듯 왜요? is, am, are, was, were, be, being, been. is, am, are, was, were, be, being, been. 뒤에 ed가 있으면 수동태예요. 다 ed로 끝나죠. 두 글자 이상 맞죠? 끝에 두 글자만 봅니다. is, am, are, was, were, be, being, been. been, served, have. 얘는 B가 아니잖아. 그럼 1단계, 2단계까지는 통과했는데 3단계에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그 3단계까지 사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 능동이는 수동이는 딱딱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능수동을 딱 구별을 했을 때 자, 보기를 쭉 보니까 동사들 이렇게 비워놓고 쭉 보니까 능동이 2개고 수동이 2개다. 파악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능동 2개, 수동 2개, 둘 중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능동 이 자리가 능동 자리인지 수동 자리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앞을 봐요, 뒤를 봐요? 수는 주어를 봐야 되고, 태는 목적을 봐야 돼. 그래서 태 확인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의 수일치 여부에서는 주어를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서, 그러니까 빈칸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서 요놈의 유무를 봤어, 형태를 봤어. 형태를 봤고, 태는 목적어의 형태를 봐, 유무를 봐. 예, 유무를 봅니다. 목적어의 유무를 봐요. 그러면 빈칸 뒷자리에 동사 뒷자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목적어인데 요 구조를 딱 봤을 때 목적어가 만약에 있으면 무슨 태고 목적어가 만약에 없으면 무슨 태야?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러면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영어법에서 목적어의 정의가 뭔데요? 목적어의 정의. 목적어란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류를 목적어라고 한다. 명사류의 종류가 자 뒤에 뭐 있으면 목적어냐 하면 동사 뒷자리에 관사가 튀어나오거나 other 같은 다음에 소유격이 튀어나오거나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명사를 접수사 that 요게 튀어나와 있으면 목적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능동자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만약에 뒤에 뭐가 있으면 마침표 콤마 전치사 또 부사 또 to 이 to는 투부정사의 to를 포함을 합니다. 원래 삼형식 동사를 보면 동사 중에서 목적어로 ing 받고 투부정사 받는 것도 있잖아. 거짓말은 안 할게요. 실제로는 뒤에 ing 나와가지고 목적어 취급을 해서 능동이 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용례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동사 뒷자리에 투부정사 가령 decide 같은 경우에는 decide 투부정사 오잖아. 그럼 decide 가지고 문제 나오면 to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 답일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 to건 투부정사 to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 투부정사를 뒤에 두고 동사 형태 찾기 문제가 나오는 건
오형식 준사역 동사가 수동으로 쓰였을 때가 대부분이라서 지금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세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으되 그것이 출제되는 용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to가 나왔을 때는 이걸 목적으로 안 보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내공이 쌓여서 이 투부정사를 뒤에 받았을 때 앞에 있는 동사가 준사역 동사니 어떤 동사의 패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to 나오면 목적 없다고 생각. 딱 가리고 난 다음에 동사 뒤에 뭐 있으면 목적이 있는 거요? 관, 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돼 있으면 목적이 있는 거고 마침표, 코마, 전사, 보사, 토 있으면 목적 없는 거야. 목적 없으면 능이야, 수야? 수 있으면 능. 이렇게 보라 그랬죠. 그때 하나만 더 기억하고 있을까? 동사 뒤에 대시 보이는데 수동을 쓰는 동사들이 있다. 동사 뒷자리에 대시 있으면 목적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수동을 써야 되는 동사가 있어. 기억나는 사람 있어? dash, that 왔을 때 뭐 있어? 레이넥트 동사 맞죠? 레이넥트 동사. 그러면 한 가지 이 어뢰로 이제 생각을 해놔야 될 게 어제도 제가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동사 뒷자리에 대시 있으면은 대절 자체가 명사절이고 목적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능동이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 들어가는 동사들 중에서 레이넥트 동사라고 해서 아까 딴 겁니다.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 뭐 레이넥트 동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영어 그런 개념에서 없는 표현이니까. 그게 뭐 친구들하고 뭐 이거 영어 이야기할 일이 뭐 있는 거죠. 예. inform, notify 또 뭐 있어? advise, 그 다음에 convince, tell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절을 받았을 때 사형식으로 받는 거라서 내가 만약에 대시 바로 튀어나와 있잖아. 원래는 A 대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A가 사라졌다는 소리라서 얘는 수동태가 와야지 대시 바로 올 수 있어요. 얘네들은 외울 때 be reminded that, be assured that, be informed that, be notified that, be advised that, convinced that, be told that 이렇게 해서 수동 형식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여기까지 끝내면은 이제 뭐까지 끝낸 거냐면 태까지 끝냈어. 해까지 끝낸 거예요. 그러면 시제 개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제는 잠깐만 홀드 시키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러면 요 개념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아니면 뭐 시시덥지 하나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나? 봐줄래? 끝에까지 나와? 나와? 잘렸어? 잘렸어? 잘려도 알지? 보이지? 예. 그러면 지금 teach, taught, have taught, have been taught, to teach, will be taught, were taught, has been taught, 그 다음에 are being taught 이렇게 나왔을 때 동사 아닌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문장 안에 지금 동사 개수, 접속사 개수 헤아릴 수 있어? 문장 안에 접속사 있어요? 만약 접속사 없죠? 동사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으면 되죠? 동사 있어? 얘 동사 아니야? hold, held PP야? 어떻게 알아? 동사 과거처럼 생겼는데 뒤에 전치사 달고 나온 PP야. PP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열었다에 열리는이야. 어디에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several classes, 상당수의 강좌들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로 땅이 보이면 제일 좋은 거고, 땅 무슨 수에 무슨 태, 무슨 수에 무슨 태 동사가 들어가야 돼. 복수에 능동 수동이 들어가야 되죠. 자, 수부터 봐요. 능이야 수야? 아니 단수야 복수야. 서비합니다. 단수야 복수야. 복수. 얘는 단수 복수 통과 이렇게 하세요. 단수 복수 통과 복수 동사 아니라 그랬고, 이게 헷갈려? 해즈가 단수고 해부는 복수야. 보통 일반 동사는 원형이 복수예요. 원형이 복수입니다. 얘는 통과, 그제?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복수, 얘는 단수, 얘는 복수. 이 동사는 과거라도 복수형이 따로 있어. was, were, 그지? 그럼 지금 수에서 걸리는 게 누구 안 돼? 얘 안 되고, 또 나머지는 다 돼? 예, 그러면은 수에서 정리가 됐고, 그리고 태를 봐야 되는데 능수 한 글자짜리 수동태 없다 그랬잖아. 이대로 끝나지만 3단계에서 걸리죠. 예, 얘는 수, 얘는 수. 그러면 능동이 3개고 수동이 4개죠. 근데 뒤에 전치사부터 튀어나오면 능자리, 수자리. 전치사가 튀어나왔는데도 능동이 오는 케이스가 있긴 하죠. 몇 형식 동사일 때. 1형식 동사면 원래 전치사부터 오는 거니까 그건 능동 요하겠지만, 대부분 동사 형태 찾기 문제 나오면서 있잖아. 1형식 동사를 쓰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내봐서 알거든. 그래서 대부분 타동사를 씁니다. 만약에 자동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동사, 올라가고 내려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일하다, 그런 동사 일반적이라서. 그러면 지금 수동태가 들어갈 자리니까 얘하고 얘는 탈락이 되겠죠. 탈락시키고 얘네들 지금 4개가 남았죠. 보기에 남은 건 4개인데 우리가 쓸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맞죠? 뭐밖에 안 남았어요? 시제. 근데 시제를 아직 안 다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답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 누가 답인 것 같아요? 시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아나? 시제. 나는 문법서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 난 원래 영어 전공자는 아닌데 영어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온갖 문법서를 많이 봤는데, 한국 확실하게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일단은 외국 영어 문법서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외국에서 영어 문법서 보면 미국 사람들 쓴 책 잘 안 보는데 영국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봐서, 문법책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문법책을 썼는 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나라 영문법이 대부분 어디서 건너왔냐 하면은 중국에서 일본 갔는 게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건너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자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할 때 시제라고 하면은 그 시제에 대한 그 이론을 해설하는 부분이 너무 좀 고리타분하다 보니까 아예 영어에 학을 떼게 버리더라고. 시제가 뭡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문장 안에서 드러나는 시간상의 분위기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일치시켜 주는 게 시제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시제를 선택을 한다는 말은 곧 문장 안에 시간 표현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쓰면서 문장 안에 시간 표현을 준 것 같아요? 안 준 것 같아요? 시간 표현이 제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품사가 뭐게요? Tomorrow, yesterday, 2 years ago, 2 years later, when I was young. 이런 표현 쓰죠? 이 전부 다 시간 부사예요. 이 시간 부사를 내가 안 줬단 말이야. 그 시간 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문장엔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부사가 나오지 않은 문장은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상당수의 강좌들은 권 씨에 의해서 뭐예요? 교수되어져 왔습니다. 맞죠? 가르쳐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되죠?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상당수의 강좌들은 권 씨에 의해서 뭐예요? 지도되어지게 될 겁니다. 교수되어지게 될 겁니다. 얘는요? 교수되어졌었습니다. 얘는요? 교수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걸 반대로 내야 되겠죠. 4개 다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 놈만 답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이 딱 한 놈과 어울리는 시간 표현을 주는 건데요. 저게 뭐기냐? 부모가 되거나 모기가 싫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 마음으로 기대기를 날린 거예요. 예. 자, 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시간 단서를 이렇게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시제에 이제 초입에 들어서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자, 뭐라고? 에이, 떨리네. 예. since를 줍니다. last month를 줘요. 이렇게. 시간표를 줬죠? 그럼 누가 답일까요? 지난달 1회로. 이게 무슨 시단서일까? 신 과장님. have 상피. 맞죠? have pp가 답이죠? have pp가 몇 번이에요? having been told. 얘가 답이에요. 그럼 해석해보면, 지난달 1회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상당수의 강좌들이 권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 줘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last year 주면 누가 답일까요? 응? 얘가 답이죠. 그죠? beginn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강좌들은 권쌤에 의해서 가르쳐졌습니다요. 가르쳐지게 될 겁니다요. 가르쳐지게 될 겁니다죠. 이거 무슨 시제가 답이에요? will be told가 답이 되는 거예요. now가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가르쳐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제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짝꿍 찾기가 아니라 시제 단서를 안 주면 다 답인데 답을 한 놈만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놈과 매칭되는 클루를 딱 한 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면 이놈이 답이고 이놈이면 이놈이 답이고 이놈이면 이놈이 답이고 now가 들어가면 이놈이 답이잖아요. 그 단서 하나를 찾는 게 시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제가 12시제예요. 단순하게 능수동 구별하고 단복수 구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겠죠. 12가지의 시제 단서를 모두 다 익힌다는 거 사실은 그게 단시간 안에 끝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토익 강사지 2년만 하면 이놈의 시험이 진짜 덧정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노력해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애들이 아니야. 분명히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강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끝내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와서 시제 오늘 정리를 합시다. 시제까지 딱 정리를 하면 동사 복합적인 문제 푸는 것까지도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들어와서 뒷부분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시제 갑니다 이제.